안녕하세요. 구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들과 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들은 영어로 뭐라죠? son이라 그러죠. 근데 정확한 발음은요, son 아니에요. son이에요. 왜냐면요, 아이를 낳을 때 산모, 생산할 때 그 산자가 바로 아이란 말이에요. 태어날 산자예요. 그래서 발음은 son이라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son은 아이를 낳다는 뜻인데요. 옛날엔 꼭 아들만 말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계 사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아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자식 이런 것들이 다 son이에요. 이게 관련된 말이에요. godson 하는 것은 god은 대자라는 뜻인데요. 카톨릭에서 세례받을 때 이제 피후견인 남자를 godson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grandson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손자잖아요. 그 다음 son-in-law 하면 법적으로 아들이니까요. 사이나 양자를 뜻하는 거예요. sonless라면 아들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아들 보고는 부드럽게 말해서 누누누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우리말에 사람한테 뭐뭐이라고 해요. 그게 말이 y가 붙어가지고 son이 하면 아가야, 얘야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좀 친근하게 말하려고 그러면요. 뒤에다가 y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손흥민 같으면 son이 하잖아요. 그 y를 붙인 게 손이, 이자는 사람 이자예요. 우리말이에요. 그것도. 스텝선 하면요. 어붓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번엔 알아야 될 한 단어가요. 호선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호는 뭐냐면요. 호를 가만히 보면 홀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홀인다는, 즉 사람을 꼬신다는 뜻이에요. 매춘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선 하게 되면요. 사생아가 되고 욕이 돼요. 부모도 모르는 천한 사람을 홀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란 말은 호려하는 매춘부에서 온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자, 사생아 이런 아들을 뭐라 하냐면요, 금방 호선이라는 말도 하지만요, 베스터드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베스터는 뭐냐면요, 베스터는 배에 싼다 뜻이고요, 아르다는 어리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을 어리다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좀 놀릴 때 쓰는 말이에요.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브레가드 하면요, 자랑 많이 하는, 뽐내는 사람을 갖다가 브레가드라고 그러고요. 겁쟁이를 카워드라고 부르고요. 술꾼을 갖다가 드렁카드라서 맨 뒤에 어리다를 붙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어리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베스트하다 하면요, 베스안데 어리다니까 베스안 사람이니까요. 이게 이제 사생하다 보니까요,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가 배에 싸서 이동하는 거예요. 말을 태워서 매일 이동시키니까 불쌍하죠, 그죠? 베스트하드란 말은 서자 사생한데요. 자기 태어난 게 뭐가 죄예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사람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죠? 태어났는데 자기가 딱 정의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죠? 사생아 태어났으니까, 그죠? 놀림받고 참 모순이죠, 그죠? 인간 사회란 게. 세 번째는요, 이제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메가트 한 거, 맥도날드, 맥킨토시 이런 할 때 맥이란 말이 있어요. 그 맥이란 말은 맥하드 할 때, 맥도날드, 그다음 맥캔더시 이렇게 하는데요. 이 발음하는 게 참 어렵죠. 이 말은 그러니까 맥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셀틱에서 나왔는데요. 맡겨서, 우리말이죠. 무슨 셀틱이에요. 우리말이지. 맡겨서에서 왔어요. 그럼 우리말에서는 뭐냐 하면 맞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남을 맞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장남이 다 맡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맞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맡겨서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가 장남할 때 하는 것이 바로 맡기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맡아서 하니까 그 집안의 장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셀틱어는 그대로 남아있죠, 맡겨서라고. 그러니까 우리말의 원형이 또 셀틱에 되어 있고, 셀틱의 원형도 우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과 셀틱은 이런 것들이 고대 원래 씨앗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럼 맥같은 뜻이 뭐냐면, 맥이란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맛이란 말이고요. 아드란 말은요, 어려들어, 빛이 어리다 뜻이니까요. 이게 아크틱 할 때 북극을 나타내는 그 말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금빛이니까요. 저 위에 있는 큰 곰자리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곰자리가 뜨는 곳이 바로 북극이란 말이에요. 북극성이 큰 곰자리잖아요. 그래서 어려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왜 그 어려다 말이 곰이 되느냐 하면요, 금빛이 그 금이 되고 금이 당구난공할 때 금이 되고 그 금이 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란 것은 금빛을 나타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황금빛이고요.
다시 말하면 태양에 확 부게 오는 그 금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곰이나 당군 왕금할 때 금이나 우리가 금덩어리 할 때 그 금이나 다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태양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거 보면요, 영어 어원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게 뭐 모든 게 종교하고 결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태양신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와, 이거 너무 깊다, 이게. 정말 철학과 종교와 이런 것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네, 맥도날드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맥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맞이란 뜻이고요. 도날드시의 맞이란 뜻인데요. 그럼 도날드는 뜻이 뭐냐면요. 돈은 돈독하다, 든든하다 뜻이에요. 아주 강하다 뜻이에요. 와일드는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주 빠르다 뜻이에요. 근데 와일드가 빠지고 알드만 들여서 그러니까 아주 왈패같이 아주 강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한 사람의 맞이란 뜻이 맥도날드예요. 네. 트럼프도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그 도널드도 드날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사람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네. 이름은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예. 이름을 짓고 싶으면요. 저한테 문의하세요. 이름이 갖는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 서양 이름요.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어요. 그냥 지으면 안 돼요. 그냥 뭐, 영화관 같은 데 가면 막 짓잖아요. 아무거나 골라 잡으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름은요, 아주 중요해요. 그 이름 따라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맥킨도시라는 건요, 잘 아시다시피 아주 고급적인 스테레오 같은 맥킨도시 제품 좋죠. 아주 소리 좋아요. 네. 저 지금 딱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몇 번 들었나? 하여튼, 아주 소리가 좋아요.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맥이란 말은 맞이란 뜻이고요. 인도시는 것은 인도시킨다 뜻이니까 지도자란 뜻이에요. 그 지도자의 맏아들이 바로 맥킨도시라는 뜻이에요. 네, 이번에는요, 아들이 나왔으니까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형제는 라틴어로요, 아델피라 그래요. 그 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라는 뜻이고요. 델피라는 말은요, 들어 보인다. 그 아이가 들어 보인다니까 자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동생 하는 말은 같은 동자에다가 생은 태어날 생이니까 같은 데서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델피란 말은 같은 형제란 뜻이에요. 라틴어예요. 여기서 델파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델파이가 뭐냐면요. 도시의 형태가 자궁처럼 불룩하게 생긴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이 델포이라고 그래서요. 아폴로 신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생명의 도시도 따지고 보면 생긴 모양이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요. 델프이니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돌고래 자리예요. 왜 돌고래가 델피니스냐면요. 자궁처럼 둥글하게 보인다 뜻에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돌고래 자리가 델피니스고요. 여기서 돌핀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돌고래잖아요. 그럼 돌고래는 마찬가지로 들어 보이게, 자궁처럼 보인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설은요. 돌처럼 보인다 해서 돌고래란 말이 또 나왔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뭐 어떤 건지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는 자궁처럼 들어 보인다 또는 돌처럼 보인다 해서 돌핀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요, 형제에 대해서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브라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브라더는 뜻이 뭐냐면요, 불어들었다 뜻이에요. 서로 함께 한다 뜻이에요. 산스크리트에서는요, 브라트라라고 이야기해요. 불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서 나왔냐면요, 보리아레노스라는 그 기간데스가 있는데요. 이 기간데스는 팔과 다리가 머리가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 몸뚱이는 하나인데, 다른 것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공유한다 뜻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 신화를 보시면요, 이 보리아레오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공유하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따라서 브라더는 공유한다, 서로 함께한다 뜻이에요. 여기에 관한 말이에요. 브래드리는 말 있죠. 형제 동포란 뜻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러들으니까요, 공유하다 뜻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버드란 말이 있어요. 벗이 바로 우리말하고 아주 똑같죠. 벗. 친구란 뜻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제,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네, 또 한 단어가요. 분리란 말이 있죠. 이 분리는 오빠 이런 말인데요. 이거는 뭐랄까요? 이게 이제 골목대장, 기둥서방, 뭐 훌륭한 멋지다 위협하던데요. 이제 그 창녀들의 그 기둥서방을 말하는 말이었어요. 원래는 그냥 기둥서방이니까 오빠니까요. 분리란 말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둥서망이 아주 이제 못되게 구니까 위협하다는 뜻도 있고요. 아주 난폭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사실 오빠라는 뜻이 원래 뜻이 있으니까 훌륭하다, 멋지다는 뜻도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말이 한 개 있는 이유가 오빠라서 있는 거예요, 그게. 다음, 이번엔요, 프라이어라는 말이 있어요. 프라이어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B가 이제 F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또 분리다 뜻이니까 서로 공유하다는 형제들이라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톨릭 사원에 있는 수사들이나 탁발 수사를 프라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어들이 모였으니까 프라이어리란 말은 우리란 뜻이라 했잖아요. 장소 나타내니까 그 수도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프레터널이라든지 프레터니티, 프레터나이즈, 이런 것들은 다 형제들하고 관계되니까요. 형제임, 친하게 지낸다 이런 뜻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데서 나온 말이에요. 예. 그 다음 한 개 더 하면요. 캄프레어란 말도 같은 프레어니까 형제란 뜻이니까 조합은 동지가 된단 말이에요. 또 팔이란 말도 있어요. 팔은 펜팔 할 때 그 팔인데요. 마찬가지로 또 분류를 해서 동아리 단짝이라는 뜻이 똑같은 데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는요. 아까 플래터였어요. 플래트리사이드란 말이 있어요. 그럼 플래트리란 말은 형제란 뜻이잖아요. 사이드는 뭐냐면요. 썰었다, 칼로 쓴다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형제를 칼로 썰었으니까 형제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형제 사례를 플래트리사이드란 말이에요. 이게 관한 이야기들을 해보면요. 이 여러 이제 성경이라든지 이 서양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형제는요. 서로 협력도 되면서요. 또 서로 경쟁이 있는 그런 관계예요. 사실은. 남성들은 서로 항상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성경이요.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 맏아들이 카인이고요. 둘째 아들이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카인의 제물을 갖다가 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이유는 잘 몰라요.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의 저주하면요. 이제 신이 이제 카인이 살해했으니까 이제 카인을 갖다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방랑을 카인의 저주라고 불러요. 참 인간이 흙으로 만든 인간이 처음으로 난 아이가 카인이고 아벨인데 그 첫 아이가 살인자란 말이에요. 인간의 첫 인간이 결국 살인자란 말이에요. 슬픈 이야기죠, 그죠? 참 웃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로물스와 레무스의 이야기예요. 로물스와 레무스는요, 마즈 화성의 신이죠, 그죠? 전쟁의 신 마즈하고 레아 실비아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요. 형은 로물루스고 동생은 레무스예요. 태어나가지고요 강가에 버려지게 돼요. 근데 목동이에서 구해져가지고 그 일이 늑대에 젖을 먹고 자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를 이제 접수해가지고 로마를 건설해요. 근데 로마를 건설할 때 서로 반목이 생겨요.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르고 형이 동생인 줄 모르고 죽이게 돼요. 들어오지 마라 그랬는데 들어와가지고요 그 선을 들어오는 바람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인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설해요. 그래서 로물루스의 이름을 땄다고 해서 로마를 하는 말인데요. 진짜 말은요, 이 로물루스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그 강이 아까 버려졌다 했잖아요. 그 강 이름이 티베르예요. 그 티베르는 뭐냐면 더부르라는 뜻이에요. 물이 이렇게 모인다 뜻이에요. 더부르 모인다 뜻이 여러 갈래의 물이 모인다 뜻인데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요, 루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루몬은 내려 모인다 뜻이에요. 강이 모인다 뜻이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왔다 해서 로물루스, 레무스란 말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하나의 형제가 누구냐면요. 프로메테우스하고 에피메테우스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에피메테우스가 이제 동생인데요. 에피란 말은요. 엎혀 하니까 나중이란 뜻이에요. 메테우스는 맞대어서 하니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생각이 늦다는 뜻이고요. 프로메테우스는 프로는 빨라는 뜻이에요. 뻗어.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생각하니까 생각이 빠르다는 뜻이에요. 형이 생각이 빠르고 동생이 생각이 늦단 말이에요. 예,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에피메테우스가 이제 신이 인간과 동물을 흙으로 딱 비들 당시에 그 동물하고 신에게 재주를 나눠주라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자기가 맡았어요. 그런데 모르고 동물에게 먼저 재주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 인간에게 나눠줄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분명히 나눠주려 했는데 못 나눠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형인 프로메테우스가
신의 불을 갖다 훔쳐요. 그걸 훔쳐가지고 그래서 인간에게 줘버려요. 동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제 열받았겠죠. 자식 어디서 넌 불을 훔쳐갔어 하고 이제 예? 동생에게 이제 그 가짜 선물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선물의 이름이 뭐냐면 판도라란 말이에요. 네, 판도라 하고 이제 판도라하고 그 상자를 갖다가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프로메테우스가 동생한테 야 받지 마라 이랬는데 판도라는 아주 예쁜 여자가 그 상자를 하나 들고 오니까 이 에피메테우스가 뿅 간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 판도라가 상자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판도라의 상자예요. 간에서 세상의 모든 악기가 다 퍼져나가 버려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안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 하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참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컬하다 말이에요. 이번엔 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딸은 영어로요, 도트라 그래요. 그럼 도트는 뜻이 뭐냐면요, 다저 떼다 이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죽을 떼서 이 반죽을 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집안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말이 도우란 말이에요. 도우는 뭐냐면 도넛 할 때 그 도우인데요, 다지다 뜻이에요. 반죽을 다지다니까 우리말과 똑같이 떡이란 뜻이에요. 예. 또 마찬가지로 레이디란 말이 있는데 레이디 앤 제너럴 할 때 레이디인데요. 그 레이디도 느려 다져에서 놓은 말이에요. 즉 떡을 다진다, 뗀다 뜻이에요. 떡을 느린다 뜻이니까요. 집안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비하하는 뜻 아니에요. 이거 원래 원이니까요.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예, 집안에서 떡을 떼는 사람, 수제비 떼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가고 보니까요. 그럼 자매를 뭐라 하냐면요, 영어로 sister라고 해요. 이건 참 어려운 말인데요. C란 말은 시 할 때 C는 자기란 뜻이에요. 지가 할 때. 뒤에 서터는 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집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시스터를 안 불러요. 결혼한 여자를 시스터라 불러요. 왜냐하면요, 결혼하면 이제 남의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 씨들, 제 씨들이에요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 자기 집에서는 자기 언니나 누나를 부를 때 시스터 이래 부르지 않아요. 예, 그냥 결혼했을 때 시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결혼 안 했을 땐 집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언니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안나예요. 안나. 안나 하는 말이 언니란 뜻이고요. 누나 하는 말은 내니란 말이에요. 내니는 무슨, 지금은요, 유모나 아이 보는 여자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놓은 말이 뭔가 하면요, 언니 할 말이 바뀌어가지고요, 엔트가 된 거예요. 그럼 엔트는 우리가 지금 아줌마라 하잖아요. 아주머니. 근데 아주머니는 원래 영어 따로 있어요. 아이메란 말이 있어요. 아지메 한때. 그 영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아이메. 그러면 엔트는 뭐냐? 언니들이란 뜻이에요. 동네에서 언니빨 되는 사람, 잘 나가는 언니, 청담도 언니, 그 언니들이 모여있는 것을 아주머니 언니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엔트예요. 예, 오늘 알면 진짜 이게 무궁무진해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진짜. 자, 그럼 누나에서 또 나온 말이에요. 너니란 말이 있어요. 너니 뭐냐면 수녀예요. 그러니까 누나란 뜻이에요, 그 말이. 그 누나들이 모여있는 우리 장소가 뭐냐면 너늘이란 뜻이에요. 그게 바로 수녀원, 수녀단이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우리라는 것은 장소로 나타나는 말이에요. 간단하게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안타까워요. 시간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고요. 길면 사람들이 즐겨봤어요. 근데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훈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